길 옆에 하늘 높이 솟은 멋진 소나무들이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평택 송탄 IC에서 자동차로 3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포항시에 있는 복영사 주차장입니다. 포항역과 포항 버스 터미널에서 이곳까지 오는 5,000번 버스가 주차장에 지금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5,000번 버스 기억해 주십시오. 복영사 주차장에서 복영사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복영사까지는 900m이고요. 저는 10분에서 12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아침 6시 30분입니다. 일주문에 도착했습니다. 일주문을 지나자마자 해탈문이 보이는데요. 한자 해탈문이라고 읽는 거 맞죠? 해자가 제가 평상시에 보던 한자가 아니라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해탈문을 빠져나오자 소나무 군락지가 보이는데요. 고개를 비틀고 허리를 굽힌 소나무들이 마치 인사를 건네듯 서 있습니다. 복영사는 신라 진평왕 시기인 603년에 지명승님이 당나라로부터 귀국하여 창건한 절입니다. 이 절을 세울 때 팔면 복영을 땅에 묻고 사찰을 세워 복영사라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팔면 복영이란 8면을 가진 보배로운 거울을 말하는데요. 세상의 모든 방향을 다 볼 수 있는 지혜를 상징하는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나무 군락지를 지나면 화장실이 있고요. 저는 현재 이른 아침이라 복영사는 트레킹을 마친 후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영사를 지나자마자 부드러운 흙으로 잘 다져진 길을 만났습니다. 길 옆에 수로가 있는데요. 여기 물이 어디로 흘러가서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물의 용도를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곧바로 계곡을 만났습니다. 계곡 옆에 탐방로가 있는데요. 잘 다듬어진 탐방로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돌들이 규칙 있게 배열되어 있지 않고 불규칙적이고 돌의 크기도 제각각이라 발을 잘못 디디면 발목이나 발가락을 다칠 수 있습니다. 여기 물놀이 하러 많이 오시잖아요. 물놀이 하러 오시더라도 가벼운 운동화나 트레킹화를 신고 오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데크 계단을 만났습니다. 복영사에서 1km 15분 정도 걸었고요. 제가 여기 몇 번 왔었는데 이 데크를 올라가면 쉼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예상대로 너른 바위가 있는 쉼터를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잠시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곳 쉼터는 삼거리입니다. 화면 오른쪽으로 가면 문수봉으로 갈 수 있고요. 화면 왼쪽은 연산폭포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저희 여행 테마는 폭포 여행이기 때문에 저는 연산폭포 쪽으로 가겠습니다. 앞에 길 가운데에 커다란 소나무가 비스듬히 서 있습니다. 소나무를 지나자마자 저 멀리에 폭포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상생폭포입니다. 상류에서 흐르던 물이 큰 바위를 사이에 두고 두 갈래로 나뉘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두 물줄기 물이 나란히 떨어지는 모습이 조화롭고도 힘찬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 때문인지 예전에는 쌍폭포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 상생폭포라고 통용되고 있습니다. 저도 쌍폭포가 왜 상생폭포로 이름이 바뀌었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이 연유를 알고 계신 분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상생폭포에서 200m 정도 걸었습니다. 앞에 바위들이 서 있는데요. 바위 맨 끝에 하얀 물보라 보이시죠?
저 물보라가 보연폭포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폭포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요. 이곳에 안내판이 없으면 여기에 보연폭포라는 폭포가 있는 줄을 모르고 그냥 지나칠 것 같습니다. 보연폭포를 지나 상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진행 방향 오른쪽은 보연암 소공강 전망대에 가는 길이고요. 직진하게 되면 선일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드디어 간음폭포에 도착했습니다. 보경사에서 이곳까지 2.9km, 저는 1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시각은 아침 8시입니다. 피서를 즐기기 위해 정말로 아침 일찍 올라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간음폭포 위에 구름다리 보이시죠? 구름다리 쪽으로 가면 연산폭포를 만날 수 있고요. 왼쪽 바위면 쪽으로 350m를 더 진행하면 선일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간음폭포를 잠시 구경하다가 연산폭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폭포를 정면에 두고 오른쪽에 연산 구름다리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구름다리에서 간음폭포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와, 아찔합니다. 아찔해. 구름다리를 건너면서 천둥 소리 같은 폭포 소리가 들리는데요. 구름다리를 다 건너야지만 연산폭포를 볼 수 있습니다. 연산폭포를 보고 간음폭포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선일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파른 계단을 다 올라왔습니다.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평지를 만났고요. 평지를 만나자마자 바로 왼쪽으로 또다시 가파른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50m를 더 가야지만 선일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서 선일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길이는 250m로 얼마 되지 않는데 데크 계단의 경사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정말 힘들고요. 아마도 오늘 보경사 계곡 폭포 여행 중에서 가장 힘든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드디어 선일대에 도착했습니다. 선일대에는 정자가 있는데요. 정자에 올라 보겠습니다. 정자 기둥 사이로 저 멀리에 전망대 보이시죠? 저 전망대가 소공강 전망대입니다. 여기서 풍경을 감상한 다음에 저 소공강 전망대로 갈 생각이고요. 선일대 밑으로 제가 좀 전에 방문했었던 간음폭포가 보이고 그 밑에 또 하나의 폭포가 보이는데 저 폭포가 잠룡폭포입니다. 잠룡폭포 위에 아주 작은 폭포가 또 하나 있는데 저 폭포는 무풍폭포입니다. 정자 바로 옆에는 겸재 정선이 그린 내연 삼룡추도 두 번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안내도의 그림을 보면 잠룡폭포, 간음폭포, 연산폭포가 한 번에 다 보이고 있습니다. 선일대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상거리로 되돌아왔습니다. 이곳에서 진행 방향 오른쪽은 간음폭포 가는 길이고요. 진행 방향 왼쪽은 음폭포 가는 길입니다. 저는 진행 방향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상거리에서 400m 정도 걸었습니다. 계곡을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를 만났고요. 징검다리를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소금강 전망대,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음포포입니다. 앞에 이정표가 있는데 여기 이정표에는 음포포까지 500m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가보시면 음포포까지 150에서 160m 정도 되거든요. 여기 이정표를 믿지 마시고 음포포까지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원한 물줄기를 감싸고 있는 기이한 바위들, 기이한 바위와 어우러진 소나무가 한 폭의 한국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아기자기하면서 아름다운 폭포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곳, 바로 음포포입니다. 선일대 소금강 전망대 상거리로 되돌아왔습니다. 이곳에서 잠시 쉬었다가 저는 소금강 전망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고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불고기 중에서 서울 경기식 불고기, 강양식 불고기, 언양식 불고기 중에서 언양식 불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프라이팬에 오일을 두른 다음에 앞면 5분, 뒷면 5분만 조리하면 됩니다. 조리하기 너무 쉽죠? 저는 언양식 불고기를 파절이와 먹을 때 가장 맛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파절이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언양식 불고기와 파절이를 살짝 올려서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고 진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일품. 김영수TV 처음으로 실시하는 공동구매 제품은 언양식 불고기입니다. 국내산 한우를 사용하여 육즙이 살아있으며 진하고 고소한 풍미, 여기에 전통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단맛과 감칠맛을 내었습니다. 공동구매 특가는 언양식 불고기 3판에 25,900원입니다. 한 판당 180g, 총 540g입니다. 동영상 밑에 있는 더보기란 제품 링크를 클릭하시면 언양식 불고기 3판을 특가로 공동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소금강 전망대로 가겠습니다. 탐방로 상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탐방로 위에는 나무가 있어 그늘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서늘하게 걸을 수 있고요. 주위에 나무들이 단풍나무가 아닐까 싶은데 가을에 이 길이 붉게 물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지 뻗음이 기이한 소나무가 저를 반겨주고 있는 소금강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깎아지른 바위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소금강 전망대입니다. 이 덕분에 아찔함과 탁 트인 전망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연산폭포가 확연하게 보입니다. 연산폭포 오른쪽 바위 절벽은 학수대이고요. 연산폭포 왼쪽 깎아지른 바위 절벽은 비아대입니다. 비아대 아래는 감노담이고 감노담 위에 가는 폭포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 구름다리 때문에 폭포 물줄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맞은편에 제가 좀 전에 방문했었던 선일대가 보이고요. 동쪽으로 저 멀리 바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시원시원한 풍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소나무가 멋진 복영사로 되돌아왔습니다. 소금강 전망대에서 이곳까지 저는 50분 소요되었습니다. 소나무 뒤로 화장실이 보이고요. 그 옆쪽에는 복영사 찻집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면에 천왕문과 천왕문 사이로 5층 석탑이 보이고 있는데 천왕문과 5층 석탑은 우리나라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5층 석탑 뒤에 적강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적강전에는 주준볼로 비로자나불이 모셔져 있고 좌우에 문소보살과 보현보살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적강전 바로 옆에는 반송에 있는데 수령이 200년은 넘어 보입니다. 그리고 모양이 구불구불 용투림 모양을 하고 있어서 더욱 눈길이 갑니다. 반송 둘레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원지가 가득 매달려 있습니다. 이곳에 적힌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단 뒤로 대웅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웅전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준볼로 모셔져 있습니다. 대웅전 뒤에는 왼쪽부터 팔상전, 산신각, 원진각, 영산전, 명부전 이렇게 5개의 정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쪽에는 복영사 원진국사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물이고요. 원진국사는 고려시대 스님입니다. 복영사 주지도 하셨다고 합니다. 거북이 모양의 받침돌과 비신만 있는 아주 간단한 형태로 되어 있는 탑비입니다. 복영사 찻집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보다 자연바람이 더 시원할 것 같아서 소나무 나무 그늘 아래 앉았습니다. 잠시 이곳에 앉아 더위를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여행이나 트레킹을 하지 않고 카페 투어를 했습니다. 포항 영일대 근처에서 하루 숙박을 했습니다. 제가 차를 주차한 곳은 포항 하옥계곡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바로 옆에 마두교가 있습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에 마두교를 검색했고요. 마두교를 오는 방법에는 영덕 옥계계곡 유원지에서 오는 방법과 포항 죽장면에서 오는 방법이 있는데 포항 죽장면에서 마두교까지는 포장도로입니다. 물론 1차선입니다. 그리고 옥계계곡 유원지에서 마두교까지는 비포장 4km가 있습니다. 밑이 낮은 승용차는 흙에 자동차 밑이 긁힐 수 있어서 운전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두교가 보입니다. 하옥계곡에서 물놀이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마두교 밑입니다. 마두교 반대편으로 계곡이 이어져 있는데 덕골입니다. 마두교에서 2.5에서 6km 떨어진 곳에 와폭포라고 있는데 오늘은 와폭포까지 갔다가 되돌아올 생각입니다. 오늘은 걷기 여행이 목적이 아니라 물놀이가 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곡에 들어서자마자 물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부터는 계속해서 물길을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마두교에서 450m 정도 진행했습니다. 바위 절벽이 오른쪽에 있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구간을 만났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물길을 따라 걷고 있는데요. 가장자리에 바위 절벽이 있어서 바위 절벽을 의지해 가면서 계곡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제에 있는 아칭가리골이 계곡 트레킹으로 유명하잖아요. 여기도 인제 아칭가리골만큼이나 물이 깨끗하고 맑아서 계곡 트레킹 하기에 좋습니다. 앞에 집채만한 바위가 옷도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 밑으로 정말이지 맑고 깨끗한 계곡물이 흐르고 있고요. 오늘은 자유화사님 그리고 산타문화님과 함께 계곡 트레킹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등산화를 신었는데요. 물놀이 하면서 왜 등산화를 신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텐데 여기 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발이 다칠까봐 등산화를 신었고요. 마두교에서 860m 정도 걸었습니다. 합수점에 도착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골짜기는 뒷골입니다. 덕골 본류는 진행 방향 오른쪽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덕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수점을 지나면서부터 계곡이 점점 험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계곡 양옆으로 우회로가 있어서 우회로를 이용하면 안전하게 계곡 트레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바위 협곡 구간을 만났습니다. 오른쪽 바위 절벽은 정말로 하늘 높이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작은 폭포가 흘러내리는데 하얀 물보라, 녹색 이끼, 옥빛, 물빛, 그리고 바위는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이 펼쳐져 있어서 이 풍경이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앞쪽에 바위 절벽이 계곡을 막고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곳에 폭포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막장 폭포입니다. 이곳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빨간 배낭을 메고 계신 분이 산타 모나님입니다. 유튜브에서 등산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채널 이름은 산타 모나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 제가 산타 모나님과 남편분이 덕골, 뒷골 산행한 영상을 보았고요. 제가 두 분께 연락을 드려 오늘 함께 계곡 트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아니었으면 여기는 제가 길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덕골 계곡 트레킹은 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끼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폭포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물이 아예 없기 때문에 폭포의 모습을 볼 수 없고, 비 온 뒤 하루 이틀 지난 시점에는 물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된 이끼 폭포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끼 폭포 바로 앞에는 공룡의 알 같은 매우 큰 바위가 계곡 가운데에 있습니다. 계곡 가장자리에 있는 바위와 왠지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아마도 홍수 때 떠내려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류로 올라갈수록 물줄기는 점점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곡은 점점 더 멋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수직절벽 협곡이 나타났는데요. 누군가 칼로 바위 단면을 수직으로 똑바로 자르고 싶어도 이렇게 자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연의 신비로움에 감탄사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자유화사님은 다들 알고 계시죠? 여행, 산행, 그리고 트레킹 관련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두 분의 티키타카가 너무나도 재미있습니다. 앞쪽에 오늘 저의 목적지 와폭포가 보입니다. 마두교에서 이곳까지 3시간 정도 소요되었는데 물놀이를 하냐고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이곳에서 잠시 쉬었다가 계곡을 따라 마두교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두교에 도착했습니다. 와폭포에서 이곳까지 내려오는데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었고요. 이곳은 지금 포항에서 여름철 가장 인기 있는 피서 계곡 중 한 곳이라 그런지 텐트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다음 여행과 사랑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